오늘서부터 이제 그 노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공유해드린 화면 보이시죠? 왼쪽은 지금 이 노션 어플리케이션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크롬에서 notion.so로 해가지고 접속을 한 그런 이 상태입니다. 웹 브라우저 상에서. 오늘 강좌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지식 나눔 강좌 2강 입문이라고 해가지고 노션 입문이라고 해서 팀즈에 보면 공유가 되어 있는데요. 이 문서를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거기에 이제 동영상도 같이 올려놨었는데 노션 AI를 가지고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한 40분 동안 구체적으로 만들었어요. 이거 문구 하나하나를 제가 다 만든 게 아니라 노션 AI를 통해서 이렇게 생성을 했었습니다. 뭐 지난주에 한번 그 보여드렸었는데 제일 먼저 그 크롬 브라우저용 그 챗 GPT 확장 프로그램을 먼저 설치를 할 건데 노션 AI에서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AI가 이렇게 작성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 문서를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그 다음에 AI가 만든 문서를 가지고서 제가 좀 이렇게 다듬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문장 하나하나를 다 AI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이제 편리한 이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주로 그 지금 이제 노션을 공부를 할 때 이 노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거를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노션은 이 어플리케이션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웹상에서도 브라우저를 통해서 들어가서 접속을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폰, 아이패드, 갤럭시 탭, 그리고 인터넷, 뭐 이런 거 어떤 것을 통해서도 노션에 그 인터넷만 접속이 돼 있으면 접속할 수 있으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크롬 브라우저를 먼저 한번 열어주세요. 창을 좀 조절하셔가지고 크롬 브라우저를 주로 사용을 할 거거든요. 맥을 사용하시는 분은 사파리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 지금은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우선적으로 먼저 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팀즈 화면이잖아요. 팀즈 게시물 포스트라고도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런 링크들을 달아놨어요. 일강 요약, 여기 유튜브 추천 사이트, 유튜브 추천 채널, 특별히 AI와 관련된 좀 우리가 계속 지켜보면 좋은 그런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공유를 해놨고 지난주에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원노트라고 하는 거. 그래서 원노트에 보시면 여기에 지식 나눔 강좌 개요 1강 초안, 2강 초안.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지금 이 왼쪽 화면 이거를 보실 수 있고요. 지난주에 했던 인공지능 챗봇 안내 이거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 직접 이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테스트들 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크롬 브라우저용 챗 GPT 확장 프로그램 이거를 3개를 설치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작업을 할 거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팀즈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은 지금 이 팀즈에 있는 노트에 정보 나눔, 크롬 브라우저용 챗 GPT 확장 프로그램 이거를 보시고 아니신 분들은 제가 이것을 그 단톡방에다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 확장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크롬 브라우저에서 챗 GPT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확장 프로그램 특별히 이 3가지를 제가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이 3가지를 설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게 구글로 들어가셔야 돼요. 크롬으로. 그래서 혹시라도 사파리로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주소를 복사하셔가지고 크롬에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그러면 여기 크롬 확장 프로그램 서치 for 크롬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크롬의 추가 이거를 누르시면 확장 프로그램 추가. 자, 그러면 여기 위에 크롬에서 이 부분 여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확장 프로그램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식만 일단 기억을 하세요. 지금 설치하실 수 있으시면 제일 좋고 그러지 않으면 여기 그 링크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크롬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옆에 버튼이 나온다. 그래서 크롬에 추가 이렇게 누르시면 확장 프로그램 추가. 크롬 브라우저를 저희가 기본으로 사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크롬의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챗 GPT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그리고 이제 챗GPT2 노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챗GPT에서 그거를 바로 노션에다가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이 확장 플러그인이거든요. 크롬에 추가. 자, 그럼 이렇게 하면 크롬의 오른쪽 위에 이 확장 프로그램이 3개가 추가가 된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챗 GPT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챗 GPT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챗 GPT를 먼저 등록을 하셔야 되겠죠? 자, 앱을 지금까지 10분 5개. 동안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는 노션 앱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크롬에서 웬만한 것은 다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크롬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그 챗 GPT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크롬에 확장 프로그램이 있으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크롬에서 도움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오픈 AI라고 하는데 chat.openai.com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사인업을 해주셔야 돼요. 챗 GPT를 가입을 하셔야 챗 GPT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사인업 하신 다음에 Continue with Google 이렇게 하시면 그 챗 GPT에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이제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로그인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챗 GPT를 사용할 수 있죠. 이게 이렇게 설정이 돼 있으면 여기 Search for Chrome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 Search for Chrome. 원래 얘가 크롬용 챗 GPT라는 이름이었었는데 어저께 보니까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자, 얘는 하는 역할이 구글에서 만약에 팀즈 사용법이라고 하는 것을 검색을 했을 때 왼쪽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으로 구글의 그 검색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다가 이렇게 챗 GPT로 설명이 나오는 거,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챗 GPT를 저희가 여기에 들어가서 사용하지 않고 구글이랑 같이 사용할 때 구글 창에서 그 옆에 이렇게 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서치가 for Chrome이라고 하는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확장 프로그램 요거 유튜브 챗 GPT 이거는 저희가 유튜브를 볼 때 이게 제 채널인데요. 여기에 오른쪽에 이 스크립트를 보여주는 강의한 그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스크립트를 받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세 번째 확장 프로그램은 챗GPT는 참고로 내가 검색한 그 기록들을 이 옆에 이렇게 쭉 나열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어떤 자료를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이 내용을 그 챗GPT2 노션이라고 하는 이 앱을 사용을 하면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이제 그 선행 조건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매뉴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이 확장 프로그램들을 여기에 있는 3개의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고 세 번째 거는 여기에 밑에 이 링크가 설명서니까 이 설명서를 보면서 설정을 따라서 해주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챗GPT 캡처라고 그래요. 제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챗GPT에서 검색했던 그 내용들을 노트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링크도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링크를 누르면 챗GPT로 들어가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이것은 이제 차차 사용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다음에도 한번 또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릴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노션을 이제 직접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노션.so라고 하는 이 웹에서 직접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노션 앱을 실행을 시켜 주시든지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맨 처음에 여러분이 노션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사이트를 보면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설명이에요. 근데 막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도움은 많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도 뭐 이렇게 뭐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들어가서 보시면 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구나. 그런데 이제 좀 알고 보면 얘네들이 뭔지 아는데 맨 처음에 노션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이것을 보면 저도 처음엔 너무 답답했어요.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었냐면 지난주에
기타라고 하는 거를 하나를 만들어서 이 만드는 방법은 여기 새 페이지 또는 여기 페이지 추가 해가지고 누르면 그런 페이지가 하나 나오는데 거기다 기타라고 하는 제목을 하나 입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얘네들 다 귀찮으니까 여기다 그냥 다 집어넣어 버리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왠지 되게 깔끔해 보여요. 이제부터 이제 시작할 거예요. 자,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노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여기 그 지식 나눔 강좌 이걸 여러분들이 좀 펼쳐서 보시면서 보면은 더 편하실 텐데 이 링크로 들어오실 수 있으시면 제가 여기다 공유를 한번 다시 해드리도록 하죠. 게시 웹링크 복사. 노션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노트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카톡방에다가 또 링크를 하나 올렸습니다. 지식 나눔 강좌 2강이라고 해가지고요. 거기에 들어와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내용을 다 보실 수 있어요. 자, 먼저 다른 거를 보기 전에 이 노트를 먼저 한번 보죠. 제가 만들어 놓은 노트. 자, 먼저 여기 위에 지식 나눔 2강 노션 입문이라고 하는 건 제목이에요. 노트가 있으면 노트의 제목이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서부터가 이제 이 노트의 내용이에요. 여기 본 내용은 노션 AI와 함께 작성했습니다. 요거는 그냥 텍스트예요. 노션에 대해서 제일 먼저 기억하실 거는 뭐냐면 노션은 레고 블록처럼 노트를 조립을 해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레고 블록을 보면 뭐 길쭉한 거, 네모난 거, 큰 거, 작은 거, 그 다음에 뭐 동그란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레고 블록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블록들을 내가 잘 끼워 맞춰가지고 그것으로 하나의 레고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 밑에 보면 노션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 블록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블록들이에요. 노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블록들이 이렇게 많아요. 종류가. 그리고 더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그 노션 사이트에서 이건 발췌해 온 건데 요 페이지 하나에 여기에는 이미지, 그 다음에 이것은 동영상,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텍스트, 그 다음에 요거는 헤딩, 그러니까 제목이라는 거죠. 그 작은 제목, 큰 제목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토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펼칠 수도 있고 접을 수도 있는 이런 걸 토글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뭐 맵, 구글 맵 같은 거, 그 다음에 투두리스트, 뭐 저희가 그 시장 가가지고 사야 될 것들 그런 것들 이렇게 체크하는 거 있죠. 오늘 할 일 뭐뭐뭐뭐 해가지고 체크하는 거. 또 이렇게 테이블, 표도 할 수 있고 보드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칸을 세 줄로 나눠서 해야 할 거, 진행 중인 거, 마무리한 거 이런 것들을 이 작업 그 플로우 차트처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해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노트에다 배치를 해가지고 이 만들어 놓는 것이 노션의 작업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작은 단위, 우리 레고의 가장 작은 단위 하나가 블럭이잖아요. 그 블럭인 것처럼 이 노션도 가장 작은 단위 하나가 블럭이라 그래요. 블럭. 그런데 그 블럭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여기에 이제 각 마우스를 옮겨보면 옆에 점 6개짜리가 나와요. 이 점 6개가 나와 있으면 그게 하나의 블럭이에요. 자, 그래서 이 블럭을 여기 점 6개를 딱 잡아서 이렇게 하면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게 블럭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파란색 선이 나타나는 거는 블럭을 내가 손을 놨을 때 배치가 되는 그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본 내용은 노션 AI와 함께 작성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텍스트 블럭인데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옮겨서 나 여기다 놓고 싶어. 그럼 여기다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려면 이렇게 또 다시 돌려놓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 점 6개짜리가 있다. 그럼 이게 하나의 블럭이에요. 지금 얘는 한 줄이 블럭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블럭은 있는데 내용은 없어요. 자, 얘는 분홍색 요 전체가 다 블럭이에요. 자, 얘는 그림 하나가 블럭이고요. 표 같은 게 있으면 이 표 하나가 블럭이에요. 박간사님이 지금 그 공유해 주신 걸 저희가 똑같은 화면을 보는데 이런 게 안 나오고 블럭이 안 보여요, 저희는. 공유한 데서는 저희는 못 만지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그냥 보기만 할 수 있어요. 아이씨. 얘는 그냥 보기 권한만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움직일 수도 없고 블록 표시도 안 나와요.
자, 그런데 위에 보면 복제라고 하는 이 글자가 나와요. 버튼이. 이 복제라고 하는 거를 누르시면 여러분의 개인 노션에 여기에 지식 나눔 강좌 2강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복제가 제가 되고. 복제를 하도록 허용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게시물, 여기에 템플릿 복제 허용이라고 하는 것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만약에 체크를 제가 안 해놔버리면 여러분이 이것을 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복제 허용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복제라고 하는 것을 눌러가지고 여러분 걸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이 점들 나타나죠, 이제. 그러면 이 점들 하나하나가 다 블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마우스로 직접 이렇게 옮겨가면서 보면 아, 이게 구조가 어떤 식으로 생겼구나라고 하는 거를 대충 알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치워놨던 이 기타라고 하는 데다 치워놨던 이 개인 홈이나 뭐 이런 것들 여기도 보면 일상 이게 블럭 하나예요. 여기 밑에 이 선 하나 있죠. 선 구분선이라고 그러는데 이 구분선도 하나의 블럭이에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의 블럭이고 얘도 하나의 블럭이에요. 여기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 얘가 하나의 블럭이고 이거 큰 글씨 제목 글씨죠. 그 다음에 구분선 텍스트 큰 글씨 구분선 체크박스 그 다음에 이거는 페이지 그 다음에 얘네들은 링크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블럭이다. 그래서 이런 블럭들을 조립을 해가지고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노트 정리가 쉬워요, 어려워요? 노트 정리가 어려운 이유는 내가 노트를 어떻게든지 체계적으로 뭔가 멋있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내가 막 쓰는 메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려워요, 쉬워요? 그런 건 안 어렵잖아요. 노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수준에서 할 거냐 그것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정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포멀하게 하려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막 쓰는 거라면 메모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보죠. 자, 제가 시장을 가려고 그래요. 시장 볼 것, 사과, 카레, 소고기. 자, 요거 어려워요, 쉬워요? 이거는 정말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노트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시장 볼 거,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셔프라이트나 뭐 한아름 가가지고 시장 볼 거 하는 것은 사실 그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한 500명 정도 모이는 수련회에서 거기 있는 식사 재료들을 다 만약에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개수도 뭐 종류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첫날 저녁에는 카레를 할 건데 카레를 하려면 카레에 들어가는 것이 감자, 고기, 카레. 그런데 그거를 몇 개씩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복잡해지면 그것도 하나의 체크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체크리스트의 양이 작으냐 크냐 중요한 것은 그 양의 문제지 결국에는 이것도 노트고 저것도 노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보면 이런 것도 하나의 노트니까 무조건 중요한 것은 제가 노션을 사용하시는 분들 또 예전에 뭐 에버노트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런 노트 앱을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가장 많이 권하는 게 뭐냐면 노트를 많이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 그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요. 노션 초보 강좌 뭐 이런 거 들으면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일 먼저 대시보드라고 하는 걸 만들라 그래요. 대시보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홈페이지의 첫 번째 페이지라는 거예요. 모든 거를 이 안에서 내가 작업을 하겠다. 이 안에서부터 하나씩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할 업무들이 뭐냐. 가정에서 하는 업무가 있다. 회사에서 하는 업무가 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는 업무가 있다.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하나씩 이렇게 개인 홈에서 하듯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리스트 이런 거 들어가 보면 영화 리스트에 이렇게 또 리스트가 나오고 자, 여기에 보시면 이게 제 홈페이지예요. 자, 여기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하나하나가 페이지예요. 미션 인큐베이터, 글 모음, 성경 인포그래픽, 뭐 팁스 앤 서비스, 그다음에 AI 갤러리, 뭐 앤서, 꿈꿀닷넷 옛 추억 소환,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노트인데 이런 거를 그 다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페이지, 이거를 대시보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시보드를 만들어 놓고 그 밑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쓰라고
그 강좌들에서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솔직하게 어떤 업무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노트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필요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 가정에서 우리가 노트가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일기 쓰는 거라든가, 그건 개인이라고 이제 놓고 친다면, 가정에서는 그렇게 노트를 많이 만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업무에서 본다면, 업무에서는 하는 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업무에서는 노트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처음서부터 이렇게 그 대시보드를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세분화해가지고, 자, 맨 처음에는 개인, 가정, 뭐 교회, 회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갈래를 타서 들어가는 거는 우리의 삶에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노트를 내가 만들 수 있는 만큼 그냥 계속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챗 GPT에서 내가 관심 있는 게 있잖아요.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줘.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자, 여기서 이렇게 딱 끊어지는데 여기 밑에 보면 Continue Generating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이거는 이제 이걸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이어서 해요. 얘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처음에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거 괜찮네. 그럼 여기에 복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복사. 그걸 눌러가지고 그냥 노트를 여기다 그냥 페이지 추가해가지고 다이어트 방법 한 다음에 여기다 그냥 이렇게 붙여 놓는 거예요. 그럼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하는 노트가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저희는 노트를 어떤 형태로든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챗 GPT에서 이제 노트를 이제 그 지금 필요하니까 샘플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건데, 여러분한테 이렇게 제공했던 이 지식 나눔 강좌 이런 것들, 이런 매뉴얼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노트인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 봐야 될 것들, 그런 거 리스트 하는 것도 하나의 노트인 거고요. 자, 그런 노트들을 어쨌든 무조건 막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일잘러.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해서 그 노트들을 이 옆에다 그냥 계속 만들다 보면 이제 내가 어떤 것들을 좀 묶어 놓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묶어 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둘 다 챗 GPT에서 만든 건데, 자, 그렇다면 내가 질문과 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노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다이어트 방법을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일잘러를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고 이쪽에다 이렇게 바로 가져가서 놔도 돼요. 자, 그러면 챗 GPT 질문과 답이라고 하는 요 노트 카테고리가 하나 생긴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노트들을 만들어 놨죠. 자, 그럼 그 다음부터는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 뭐 이런 걸 이제 검색을 했다라고 쳐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로 가져갔을 때 왼쪽에다는 이제 안 만들겠죠. 얘는 챗 GPT에서 했으니까 여기서 이 키보드에서는 슬래시를 누르면 이렇게 리스트가 쭉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숙면 방법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붙여 놓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숙면 방법이 지금 현재 페이지인데 요 위쪽에 챗 GPT 질문과 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 가서 보면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가 하는 업무들을, 내가 하는 그런 노트를 작성하는 것들을 모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성경 관련, 그리고 컴퓨터 관련, 그리고 교회 관련, 개인 관련, 비즈니스 관련, 그리고 뭐 기타 다른 것들,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그냥 관리를 해요. 그리고 이제 뭐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거는 이제 다른 데서 가져온 건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생기게 되죠. 그럼 얘네들도 뭐 원하는데 이렇게 집어넣어놓고 계속해서 이제 쓰면서 하나씩 하나씩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종이책 노트가 있잖아요. 종이로 된 노트. 거기에는 만약에 내가 노트들을 아무렇게나 작성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거 찢어서 붙이기도 힘들잖아요. 찢어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수학은 수학 노트에다 해야 되고 국어는 국어 노트에다 해야 되지만 여기 노션이라든가 이런 인터넷 그 컴퓨터로 만들어지는 그런 이 노트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체계를 잡아서 처음에는 일단 많이 노트를 만들어 보고 이런 방식대로 내가 노트를 계속해서 만들다가
만들면서 이걸 하나씩 하나씩 제가 생각을 했을 때 한 50개 정도 노트 이상이 되면 이제 진짜 관리를 좀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뭐 20, 30개 이상 노트를 계속 어떤 노트라든지 그냥 막 만들어 보시면 그것을 가지고서 체계를 잡아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내가 이 대시보드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좀 분화시켜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다라고 했을 때는 이 방법을 사용을 하세요. 먼저 대시보드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내가 개인에 대해서 개인으로도 뭔 노트를 만들 것 같고 그다음에 가정이라고 하는 거, 교회라고 하는 거, 회사라고 하는 거, 또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취미, 또 뭐 여행, 그 영화 보는 거 좋아한다, 영화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떤 것들에 관심이 있는지 이렇게 그 노트 분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카테고리들을 일단 그냥 막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자 얘네들은 그냥 텍스트란 말이에요. 아까 여기 챗GPT 질문과 답에서 얘네들은 옆에 보면 이런 아이콘이 있죠. 아이콘이 네. 있는데 이거는 들어가면 이렇게 새로운 노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이콘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블록을 만드는 방법, 일단 블록을 처음에 만드는 방법은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가장 편한 방법은 여기 보면은 이제 플러스가 나와요. 플러스.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이 점 6개라고 하는데 점 6개 옆에 플러스가 나와요. 이 플러스를 누르시면 블록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이 블록들이 다 무엇인고 이 기본적으로 아이콘이랑 옆에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그것을 여기에다가 그 간단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페이지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위에 보면 페이지 있잖아요. 페이지를 누르시고 그럼 이제 페이지가 바로 만들어져요. 챗GPT 질문과 답 밑에 제목 없음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여기다 이제 제목을 집어넣으실 수 있겠죠. 제목은 제목.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클릭을 해서 여기 밑에 보면은 뭐를 할 거냐, 이 페이지에서 이 노트에서 뭐를 할 거냐라고 하는 걸 제안을 해주는 건데 이거 굳이 다 눌러볼 필요 없고요. 그냥 글을 작성하겠다 그러면 여기다 그냥 클릭하셔서 쓰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노트를 하나 만들고 아무 작업을 안 하고 지금 나왔어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아이콘이 비어있는 아이콘이에요. 그 다음에 숙면 방법, 아까 이거 노트 만들었던 거 있죠? 얘네들은 지금 아이콘 내에 뭔가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 있으면 이 안에 뭔가 내용이 있구나. 그 다음에 비어있으면 이 안에 내용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블럭을 만드는 방법은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슬래시, 키보드에 슬래시를 누르시면 그러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굳이 마우스를 가져가지 않아도 키보드 상에서 타이핑 할 때 슬래시만 누르면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뭐 키보드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위아래로 해서 내가 필요한 거 이렇게 이제 삽입을 하실 수 있어요. 한번 보시면 정말 대단한 것들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그런 이 데이터들도 가져올 수 있고 그러거든요. 드랍박스에서 또는 줌이나 뭐 이런 그 박스라고 하는 데서 뭐 저도 한 번도 안 써본 그런 많은 그런 이 앱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또 페이지를 또 하나 만들 수가 있겠죠. 할 일 목록으로 한번 해보자. 할 일 목록. 그러면 이렇게 체크박스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글자를 쓸 수 있게 할 일 목록.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비슷한 방법인데 슬래시를 누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위아래로 스크롤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 하면 한글로는 텍스트잖아요. 그러면 텍 치면 저게 선택이 돼요. 아니면 영어로 TEXT 그러면 텍스트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블럭의 이름을 여기다 입력을 하면 쉽게 입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구분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숫자만 쳐도 구분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니까 구글 맵 구분선. 그러니까 여기서 구분선 누르면 이렇게 가로를 쭉 긋는 선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그 블럭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서를 보면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거는요, 콜아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콜아웃. 그래서 돋보이는 글을 작성하세요 해가지고 이게 콜아웃으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강좌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잖아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자, 노션 소개를 누르면 예, 노션 소개로 가요. 그 다음에 노션의 고급 기능 소개, 노션의 고급 기능 소개로 가요. 자, 이거는 뭐냐면 목차예요. 그래서 내가 목차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서 일반 텍스트가 아니라 이 큰 글씨, 제목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다 이런 식으로 링크를 만들어줘요. 자, 이렇게 되면 뭐 논문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매뉴얼 같은 것이 좀 긴 경우 이 목차 기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링크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요것은 강좌에 들어가기 전 이렇게 펼쳤다 오므렸다 할 수 있는 거. 이것은 토글이라 그래요. 토글. 그래서 토글 목록이 있는데 자, 이거는 그거 하기 전에 잠깐만요. 여기는 다 토글로 돼 있어서 그러는데 텍스트는 일반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그냥 이렇게 써져 있는 이런 걸 그냥 텍스트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 텍스트보다 좀 큰 글씨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토글을 너무나 좋아해서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 얘네들은 텍스트고 텍스트보다 좀 강도가 돼 있는 얘네들 요것이 이제 제목이에요. 제목. 여기서 제목 하면은 제목 1, 2, 3가 있어요. 제목 큰 거, 중간 거, 그 작은 거. 그래서 세 가지 단계로 제목을 표시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토글인데 이 토글도 제목 토글 1, 2, 3가 있어요. 일반 토글이 있고 이건 일반 토글, 그다음에 이건 제목 큰 제목 토글, 중간 제목 토글, 작은 제목 토글.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노션 이런 각 토글이 다 똑같은 단계이지만 만약에 이 강좌를 들어가기 전 얘를 전환해가지고 제목 톡을 원으로 하면 이렇게 큰 글씨가 돼요. 이 다른 글씨보다는 좀 더 커지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얘가 강좌에 들어가기 전이 다른 것보다 앞쪽으로 나와 있잖아요. 요만큼.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구분이 돼요. 자, 얘 같은 경우 노션 가입 방법도 여기서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그 블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바꾸게 되면 얘도 만약에 제목 지금 2인데 제목 톡을 2인데 원으로 바꾸면 얘도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다른 거랑 좀 구별되게 크게 그러니까 더 상위 단계의 것이라고 이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이런 거를 토글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질문이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네, 그 토글로 소제목을 한 다음에 그 네. 파일을 갖고 와가지고 붙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PDF 파일 한 장을 그 토글 밑으로 네. 해서 들어가게끔 하고 싶으면. 거기에서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토글에 그냥 3만 하도록 하죠. 그럼 제목 3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PDF 삽입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자 이렇게 토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밑에 뭔가 하위에 뭔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토글에서는 이 밑에 있는 이 빈 토글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안으로 한 칸 들어와 있어요. 요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텍스트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다른 거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 그렇게 했을 때 PDF를 삽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여기 PDF 파일이 하나 있어요. PDF 파일을 여기에다가 여기에 파란 선을 잘 보셔야 돼요. 파란 선이 위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그러면 이 PDF 톡을 바깥이 돼요. 이렇게 하면 톡을 안쪽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삽입을 하면 이렇게 파일로 삽입이 돼요.
이렇게 삽입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방식은 여기서 슬래시를 누르고 PDF라고 하면 PDF를 임베드 하세요라고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PDF를 임베드 하세요. 이거를 누르시면 파일을 선택하세요라고 나와요. 여기 보면 자본주의의 그 무료 계정은 오메가까지 올릴 수 있어요. 자, 파일을 선택하세요 해가지고 아까 그 다운로드에서 이것을 선택을 하면 똑같이 들어오는데 얘는 이렇게 들어와요. 얘랑 똑같은 파일인데 얘는 이렇게 들어오고 얘는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내용을 보기를 원한다. 그러면 PDF 임베드로 해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냥 파일을 보관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냥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 해가지고 넣어놓으시면 얘도 하나의 블럭이고 얘도 하나의 블럭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닫아놓으시면 감춰놓을 수 있고요. 그림을 삽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그림 파일들이 있어요. 그림 파일들을 클릭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삽입이 돼요. 자, 이것도 그림 블럭이죠.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간혹 보면 그림들이 이렇게 그냥 기본은 이렇게 한 면을 전체 다 차지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림 파일 크기가 작으면 다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 그림이 너무 부담스럽게 내 노트에서 부담스럽게 너무 크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 이 그림의 좌우를 보면 쬐끄마한 선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쭉 줄이시면 크기를 줄일 수 있어요. 얘는 원래 이만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크기를 요만하게 줄였으면 여기에서는 이제 이 맞춤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어요. 얘 그림을 이 공간에서 어디에다 배치를 할 거냐, 왼쪽에다 할 거냐, 오른쪽에다 할 거냐, 아니면 가운데다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이 그림의 크기를 줄여서 배치할 수 있고, 만약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그림을 또 하나를 이렇게 갖다 놨는데 이 그림이 너무 막 복잡하다. 사이즈가 좀 그래서 그런데. 자, 이거를 마우스, 그 블록 10.6개 있는 데를 클릭하셔가지고 옮기셔서 이 세로선을 나타나게 해서 놓으시면 가로로 두 개로 단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배치가 돼요. 자, 이거는 그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PDF 삽입이라고 하는 블럭도 이렇게 갖다 놓으면 세 단이 돼요. 이 할 일 목록도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그 대신 이제 이 파란 선을 잘 보셔야죠. 그러면 네 단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단을 여러 개를 나누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런 이 블럭들을 드래그 해가지고 옆에다가 이 블럭 끝나는데 옆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놓으면 이렇게 두 단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건 너무 좀 매번 이렇게 하기 귀찮다라고 하면 슬래시를 눌러가지고 열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2개의 열, 3개의 열, 4개, 5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럼 3개의 열을 만약에 만들었다라고 치면 얘는 지금 여기에 블락 하나, 여기에 블락 하나, 여기에 블락 하나, 그리고 그 사이에 이렇게 가보면 세로선이 회색으로 나와요. 아까는 여기서 옮길 때 보면 파란 선이 나왔잖아요. 이건 파란 선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 세로선이 이 회색인 것은 구분선이에요. 자, 이렇게 3개의 블락이 있으면 여기다가 갖다 놓으시는데 파란 선을 잘 보셔야 돼요. 항상 파란 선이 어디에 놓이느냐, 똑같은 위치인 것 같은데 여기랑이 달라요. 이렇게 하면 요 칸에 들어간 거예요. 그다음에 숙면 방법, 여기에다 놓으면 여기랑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고. 자, 방금 전에 또 여기서 보시면
예를 가지고 하죠. 자,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가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블럭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밑에다 놓는다라고 치면 이게 블럭이죠. 여기에도 블럭이 하나 있는 거예요. 지금 비어 있지만 여기도 블럭이 있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세 단으로 구분을 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 단으로 나눠서 그 위치에다가 놓으시면 이 배치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톡을, 큰 톡은 작은 톡을 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처럼 여기에 1, 2, 3, 4가 자동으로 써져 있는 거, 여기 번호 매기기, 이런 거를 해놓으면 1, 2, 3, 4가 적히고요. 글머리 기호하면 옆에 땡땡이 있는 거,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위에 기본적으로 이 텍스트부터 페이지, 할 일 목록, 제목 1, 2, 3, 그 다음에 표, 간단한 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글머리 기호, 번호 매기기, 톡글, 인용, 구분선, 페이지 링크, 콜아웃. 요 정도만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일반적인 노트들은 다 만드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블럭이 있을 때 여기 점 6개를 클릭을 하시고 삭제를 누르시면 블럭을 삭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블럭, 노트이면서 블럭인 것도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하실 수 있고, 또는 이 할 일 목록을 복제를 하면 똑같은 것을 그대로 여러 개를 복사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걸로, 예를 들어 지금은 할 일 목록이었는데 이거를 그 번호 매기기 목록으로 바꾼다 라고 하면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고요. 속성들은 다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요. 참고로 얘는 지금 노트잖아요. 숙면 방법. 이 노트를 만약에 전환해가지고 톡을 목록으로 바꾼다 라고 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아까 그 노트 안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 이제는 톡글로 나와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같은 종류 안에서는 여러 개로 다 바꾸실 수 있어요. 여기서 제목 토글로 바꾸실 수도 있고요. 이거를 콜아웃으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일반적으로 콜아웃을 만들면은요. 콜아웃은 아까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다 그랬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엔터를 치면 밑에 한 칸이 더, 한 줄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얘는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치면 아래로 그냥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콜아웃은 기본적으로는 한 줄이에요. 한 줄. 한 줄인데 이거를 내가 여러 줄로 이렇게 이제 만들고 싶다. 이 콜아웃이 지금 회색이라서 좀 보기가 안 좋은데 색깔을 주황색 이렇게 해놓으면 좀 예쁘게 보이죠? 자, 이렇게 여러 개를 같이 집어넣고 싶다라고 하면 그러면 얘네들을 블럭을 잡아다가 여기 밑에다 이렇게 갖다 넣어주면 돼요. 또는 아까처럼 페이지로 만들어져 있던 것을 콜아웃으로 전환을 하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안으로 들어가져요. 이 콜아웃도 필요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홈페이지 보면 얘도 콜아웃, 얘도 여기 색깔이 있는 거, 얘도 하나의 콜아웃이에요. 얘도 콜아웃이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꼭지를 구분하는데 달랑이 구분하는 데서도 이제 콜아웃을 사용을 하고 그렇게 이제 콜아웃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강조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요 한 줄을 이 점 6개를 항상 누르면 여러 설정들이 나오니까 여기 밑에 색을 보면 색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 전체를 바꿀 때는 이렇게 바꾸시고 또는 배경을 바꾸실 때도 이렇게 바꾸시고 그런데 이 색과 배경이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바뀌진 않아요. 그런데 요 부분만 만약에 바꾸겠다라고 하면 요 부분만 선택을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A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글자색을 바꿀 수는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노트를 만드시는데 노트를 만드는 방법을 맨 처음서부터 이렇게 포맷을 잡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그냥 무조건 텍스트만 먼저 입력을 해 놓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바꿔 가시기를 권해드려요. 얘는 제목 1이다. 얘는 제목 2다. 그리고 얘는 제목 3이다. 텍스트 먼저 쭉 입력을 하신 다음에 그
그 다음에 이렇게 요 내용에 따라서 제목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만드셨을 때 슬래시 누르고 목차 누르시면 이렇게 큰 제목, 두 번째 제목, 세 번째 제목. 자, 이거를 내용을 큰 제목, 중간 제목, 작은 제목 이런 식으로 해서 목차도 만들어 보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문서들을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노션에 대한 그 노션의 블럭의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저의 플랜이 뭐냐면 지난주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일단 개인 홈페이지를 하나씩 만들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마무리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홈페이지를 만들 건데 일단 중요한 거는 홈페이지를 만들 때 내가 뭐를 사람들한테 보여줄 거냐라고 하는 그런 컨텐츠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한번 여러분들 고민을 해보시고 먼저는 제가 도메인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도메인. 홈페이지를 만들려면 도메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를 나타내는 도메인. 예, 제 도메인은 꿈꼴닷넷이에요. 이 꿈꼴닷넷이라는 요 글씨는 한국의 그 캘리그래픽을 하시는 분께서 저를 위해서 써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컨텐츠가 여기에도 이제 나오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컴퓨터와 성경이에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컨텐츠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어떤 개인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뭐 교회 홈페이지나 또 다른 어떤 기관의 홈페이지라든가 회사의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그런 컨텐츠가 일단은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컨텐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도메인이 되게 중요해요. 도메인. 저는 이제 이 꿈꼴닷넷이라고 제가 그냥 이렇게 읽어요. 미국 사람들한테 CCUMGOL 그럼 꿈꼴이라고 안 읽죠. 저는 이거를 꿈꼴이라고 그냥 우겨요. C는 K다. K 발음을 낸다. 꿈꼴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그 꿈꼴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이니셜이 있어요. 이니셜. 그래서 그 이니셜을 가지고서 한 글자씩 따서 꿈꼴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의 그런 그 도메인을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제안을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두 번째는 좀 길더라도 사람들한테 익숙한 게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숫자나 언더바, 대시 이런 것들은 절대 집어넣지 마세요. 그래서 영어로만 딱 봤을 때 인식이 쉬운 거, 그리고 가능한 대로 짧은 거, 그리고 나를 나타내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도메인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거 다 만들어서 웹사이트에다가 링크를 거는 거를 알려주시면 저는 바로 써먹을 텐데, 그렇게 해서 한번 좀 해보고 싶은데,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만드는 게 예, 예전에는 랭귀지를 써가지고 막 그 해야 하고, 뭐 최소한 뭐 베이직 알아야 하고 막 이러는데, 이거는 그냥 갖다만 블록 쌓기처럼 넣으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대시보드 개념일 건데 여기에다가 페이지 추가 해가지고 보통 이제 홈페이지 기본을 이제 홈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홈이라고 해서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 이제 공유 이걸 누르세요. 그 다음에 게시 이거를 누르시고 웹의 게시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여기 웹 링크 복사라고 해서 링크가 지금 되게 길어요. 이거 긴 건 어쩔 수 없어요. 얘는 이 페이지에, 여기 뒤에 있는 이것이 페이지의 그 암호화된 그런 그 이름이기 때문에 이거 긴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다른 거는 몰라도 여기 맨 앞에 보면 https 땡땡 슬래시 슬래시 하고 여기 이제 첫 번째 노션 사이트 앞에 나와 있는 요 부분 있죠. 노션에서 저한테 이 박기현이라고 하는 요 계정에 랜덤으로 부여한 그냥 한 이름이에요. 의미 그러니까 없다는 전 거죠. 세계에 노션에 이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런데 이거 너무 보기 안 좋잖아요. 자, 참고로 여기는 맨 처음에 노션 사이트 앞에 꿈꼴이라고 돼 있어요. 자, 얘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이거는 랜덤으로 주어진 건데 이 앞부분은 우리가 조금 손봐줄 수 있다. 자, 어떻게 손을 봐주냐면 위에 보면 설정과 멤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설정과 멤버 거기 들어가시면
여기 설정에 여기 도메인이라고 있어요. 여기 직접 입력 이렇게 써져 있죠. 얘네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부여한 도메인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제가 고칠 수가 있어요. 이전 트래커. 자, 요거를 해서 여기 옆에 사용 가능한 도메인입니다. 그러면 노션을 사용하는 다른 사람들이 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요렇게 해놓고 변경을 해놓으면 변경. 자, 그러고 나서 얘를 공유, 게시하면 여기 비전 트래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설정과 멤버 들어가셔가지고 설정에서 도메인을 먼저 얘네들이 공짜로 주어지는 랜덤으로 주어지는 그 도메인을 내가 이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좋은 그런 도메인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공유 해가지고 게시 그리고 나서 웹링크 복사 한 다음에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를 해주면 그럼 그 페이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일단 얘는 웹에 게시가 돼 있죠. 물론 이제 이게 검색 엔진 인덱싱이라고 해가지고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검색을 하면 얘는 안 나와요. 얘는 무료 버전, 노션의 무료 버전에서는 이게 안 나와요. 노션에서만 부여되는 거라서 도메인은 아니네, 그죠? 아니죠. 이거 도메인은 도메인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기 뒤에 있는 요 부분 슬래시 다음 부분은 부차적인 거고 메인 도메인은 노션.사이트예요. 예, 노션.사이트인데 노션에서만 통용되는 도메인이. 여기에서 아니요, 노션에서만 통용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통용은 되는데 여기 HTTP에서 이제 슬래시 전에 점이 두 개가 있잖아요. 맨 네. 마지막에 있는 이 사이트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범위예요. 뭐 닷컴 이런 거는 컴퍼니 종류의 가장 큰 네. 그 카테고리예요. 가장 큰 카테고리, 그냥 카테고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가 실제 그 등록된 도메인이고 그 점 앞에는 서브 도메인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노션.사이트라고 하는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다른 사람들한테 그 도메인을 쓸 수 있도록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서브 도메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꿈꼴닷넷이라고 하는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 꿈꼴닷넷이라고 하는 도메인을 가지고서 서브 도메인을 만약에 원이라고 하는 on이라고 하는 아니면 admin이라고 하는 서브 도메인을 만약에 한다면 admin.꿈꼴.net 해가지고 그 앞으로 계속해서 서브 도메인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생각하면 이 넷이라고 하는 것이 뭐 국가라고 생각하면 요 앞에 있는 것은 스테이트,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것은 시리, 그리고 그 앞에 있으면 뭐 타운,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서브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노션.사이트라고 해서 이 노션이 이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도메인에서 우리들한테 이 앞에 서브 도메인을 이렇게 분양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있는 이것은 그 페이지의 이름인 거고요. 암호화된 페이지의 이름. 그런데 이것이 그 무료 버전에서는 이 주소는 주지만 이 주소를 구글이라든가 검색 엔진이랑은 연결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유료 버전을 쓰고 있거든요. 유료 버전을 쓰면 공유, 게시를 하면 여기 검색 엔진 인덱싱이라고 하는 것을 체크가 가능해요. 자, 이렇게 되면 구글에 들어가서 꿈꼴닷넷 검색을 하면 이 페이지가 검색이 돼요. 그러니까 유료와 무료의 차이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노션이 무료로 유료라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그 인덱싱에 돈을 낸다는 말씀이세요? 노션 자체가 노션이 유료 버전이 있고 무료 버전이 있어요. 아, 그런데 그 무료 버전에서 제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무료 버전이라고 하면 테스트를 조금 쓰다가 더 이상 못 쓰고 유료 버전으로 넘어가야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노션은 일반적으로 개인용으로 사용을 할 때는 무료 버전으로도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파일 하나를 5메가 이상짜리를 올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제한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것처럼 사람들한테 공유를 할 때 이것이 인덱싱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 검색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링크 만료라 그래서 내가
그 어떤 페이지를 사람들한테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매뉴얼을 여러분한테 공유를 하는데 이거를 내가 하루 동안만 공유를 하겠다. 아니면 일주일 동안만 공유를 하겠다라고 하는 링크 만료가 있거든요. 그 링크 만료를 무료 버전에서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링크를 내가 없애려고 하면 게시 취소라고 하는 것을 또 눌러가지고 그냥 아예 게시를 취소를 해버려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상업적으로 이 웹사이트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유료 유료 버전으로 버전을 해야 가야죠. 인덱싱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서치 기능으로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쓰는 거라든가 예를 들어서 나를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홍보할 때 나의 포트폴리오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용도로 쓸 때는 굳이 인덱싱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뭐 명함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그 주소 이렇게 박아가지고 여기로 들어오시면 제 프로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럴 때 같은 경우는 무료 버전만 써도 충분하고 그러지 않고 내가 커머셜리 다른 사람들이 찾아서 들어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유료 버전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domains.google.com 거기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제 제가 도메인들이 있어요. 여기에 새 도메인 찾기 버튼이 있거든요. 그걸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창이 나와요. 그럼 예를 들어서 SUNG 성은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밑에 이렇게 쭉 나와요. 예전에는 이 도메인 사이트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예를 들어서 US 이거는 미국 도메인이에요. 국가 도메인. 그 다음에 네트는 뭐 네트워크와 관련된 이런 도메인. 컴은 컴퍼니. 앱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 나왔어요. 요즘 이제 앱을 사람들이 많이 만드니까. 자, 인포라고 하는 거, 뭐 정보를 제공할 때, 그리고 뭐 온라인, 스튜디오, 클럽, 스페이스, 라이브, 사이트, 이 사이트, 노션 사이트였었죠, 아까. 잉크, 클럽, 카페, 도그, 뭐 프로, 펀, 베스트, 라이브, 되게 이런 카테고리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요즘 뭐 인기를 끌고 있는 것들 중에 이 개발자들은 dev라고 하는 걸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이제 com 대신에 biz라고 하는 것들을 좀 쓰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시. 나를 나타내는 그것이 과거에는 이 앞쪽의 이름을 가지고서 다 나타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예를 들어 디자인 같은 거 성은 디자인이라고 했을 때는 옛날에는 성은 디자인.com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예 그냥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카테고리가 만들어졌으니까 성은 점 디자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한번 하고 엔터 딱 치시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모든 최상위 도메인 해가지고 쭉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런 건 구매할 수 없음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IN 이런 거는 12불. 그래서 어떤 거는 뭐 그 7불, 8불짜리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거는 뭐 50불, 뭐 8불짜리 있네요. NL, 네덜란드인가 그 뭐 그런 그쪽 도메인인데 별로 관심이 사람들이 없는가 보죠. 28불, 80불짜리 헬스 이런 건 핫하니까 바이오 이런 거 70불.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연습용으로 할 때는 굳이 이렇게 비싼 것들 처음부터 시도할 필요가 없어요. 1년에 한 번씩 내는 거거든요. 1년에 80불, 그럼 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데, 일단은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 도메인은 또 여러 개를 붙일 수 있어요. 여러 개를 묶을 수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뭐든지 하나씩 한번 검색을 해서 이 도메인을 등록을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이트를 이 노션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면, 사람들에게 나도 재미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뭔가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도메인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과연 여기다 뭐를 집어넣을 거냐, 어떤 콘텐츠를 집어넣을 거냐라고 하는 거 그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